바쁘신 중에도 오늘 불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참석자 소개, 그리고 사무국장 인사 말씀, 국가균형발전의 미래, 불경 메가시티 홍보 영상 상영, 불경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불경권의 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불경 합동추진단 이재형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부산연구원 박충훈 연구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직능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직책은 생략하고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인중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대련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복돌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삼문님 참석하였습니다. 김현숙님 참석하였습니다. 문운복님 참석하였습니다. 박락호님 참석하였습니다. 박현옥님 참석하였습니다. 서강근님 참석하였습니다. 손호경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상걸님 참석하였습니다. 이효정님 참석하였습니다. 임채국님 참석하였습니다. 전동표님 참석하였습니다. 조정래님 참석하였습니다. 차경혜님 참석하였습니다. 한인수님 참석하였습니다. 황용강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형 불경 합동추진단 사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시장님께서 또 호소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제 지인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국장이, 제가 부산에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 평택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학도 서울권에서 나왔고 중앙부처 공무원 하다가 이제 거의 9년 전에 여기를 왔는데 어떻게 이 국장이 불경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메가시티를 담당하게 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애정을 가지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9년간 살면서 거의 나름대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거 그대로 지금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출범식을 7월이래, 내년 2월, 이미 이제 신문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2월에 출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제반 절차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울산하고 경남도 할 텐데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런 거버넌스 과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아름다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천가입니다. 그래서 규약 안에 대해서
가장 골격인 우리 메가시티라는 기능의 골격인 규약안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시티를 하는 목적, 엄밀히 말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거든요. 메가시티는 시도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편하시니까 메가시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메가시티를 하는 목적, 즉 어떠한 일을 부울경이 같이 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출범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 그거 위주로 골격을 갖춰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더하여 중앙정부에서 스탠바이를, 중앙정부에서 현재 지금 모두 다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스탠바이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부울경이 허락받은 게 딱 한 달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이 바로 말씀하셨는데 딱 한 달 동안 벌써 이제 한 5일 지나갔네요. 저희가 부울경이 뭐를 전략적으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 살지에 대해서 핵심만 담아서 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조직 예산 뭐 당연히 따라 붙는 거죠. 행정조직에. 그 부분 돈으로 얻는 것도, 예산을 조달받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직도 그렇고 다 다듬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지만 저희 뜻대로 잘 안 되는, 당연히 안 되지, 25명 조직으로 어떻게 잘 안 돼요. 거버넌스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부분, 제가 누누이 우리 직원들, 동료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버넌스 없이는 못합니다. 예, 함께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은 조직이 작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범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저만 하더라도 저는 직업 공무원입니다. 이쪽 저쪽 상관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계속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이 무엇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간이 되게 짧게 허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또 발표해 주시고 또 Q&A 시간이 한 35분 가량 잡혀 있는데, 허락이 된다면은 Q&A 시간을 조금 더 열더라도 가능한 한 많이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주고받고요. 그 다음에도 좀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채널을 좀 뚫어서 향후에도 메가시티라는 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은 거버넌스 부분을 함께 논의하면서 우리 부울경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그런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홍보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역동의 경제성장 역사에서 그 중심에 있었던 부산, 울산, 경남. 그러나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기업 활동에 집중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여 부울경의 운명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그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 지역 간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울산, 부산, 창원, 진주 4대 거점 도시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인접 도시로 확산하는 유연한 네트워크 전략으로 부울경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하고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 수소,
해상풍력 등 미래 신산업 육성, 혁신도시 간 산학연 클러스터 권역 확대로 지역에서 나고 자라 성장한 인재가 부울경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 성장 전략을 이어가게 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부울경 메가시티. 빠르게 그리고 차근히 탄탄하게 그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원팀의 물꼬를 튼 이후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가 추진되었고, 이를 통해 미래 부울경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보고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중심축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특별지자체 설치 과제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부울경 합동추진단 구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울경 합동추진단은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특별지자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 아래 특별지자체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능성을 넘어 더 큰 미래로 부울경 합동추진단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탄탄한 기반을 다져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부울경 공동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권의 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부산연구원 박충훈 연구위원님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고려대 정보학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충훈 연구위원님께서 부울경권의 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연구원의 박충훈입니다. 방금 재생이 된 홍보 영상이 엄청 임팩트가 커가지고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긴장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그 부울경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가 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 순서는 먼저 우리 지역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요. 상황이 좋으면 메가시티다,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이런 이야기 안 나왔겠죠. 지금 좀 상황이 안 좋고 심각한 우리 부울경 지역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내용과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행정적 기반, 제도로 역할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메가시티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사업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된 과제를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울경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아까 우리 홍보 동영상에서도 봤었고 우리가 지금 다들 체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나라가 최소한 이제 선진국 수준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좁은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과반을 넘었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이 일정 부분 용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 주도적인 경제 성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좀 몰아주고 그런 게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수도권 집중이 이렇게 계속 심각해지면 이건 굉장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수도권이 좀 많이 부자가 되고 잘 나가더라도 비수도권 지역도 뭐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좀 먹고 살기 괜찮다 그러면 뭐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한때 이 국가 주도의 고도 성장을 수도권과 함께 견인했던 이 양대 축인 불경 지역마저도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좀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부산, 울산, 창원이야 이렇게 큰 도시들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좀 앞날은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요. 서부 경남, 그러니까 경남 서쪽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도시화 수준이 낮은 이렇게 농촌 지역은 이제 정말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 상황을 보면요,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져서 그 지역 총소득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비중이 과반이 넘습니다. 지금 과반이 넘는다, 불경이 한 10% 초반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격차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경 지역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지역 총소득 비중이 13.7%였는데 거의 한 10여 년 전에 15.3% 대비 1.6%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그 이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규모가 큰 천대 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이 불경 지역의 위기가 더 심각함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2020년 상위 1000위 내에 드는 기업들을 보면 수도권은 743개입니다. 뭐 70% 이상이 되죠. 반면에 불경권은 89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비중을 보면 4.8%, 그러니까 천대 기업 내에 드는 기업의 비중은 8.9%인데 그나마 이 천대 기업, 불경 지역의 천대 기업들도 다 천대 기업 내에서는 하위권에 있다는 겁니다. 매출액 비중은 더 작다는 거죠. 부산 지역을 보면 이 천대 기업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29개였는데 2008년만 하더라도 천대 기업 안에 든 부산 지역 기업이 55개였습니다. 반이 사라진 겁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 이 불경 지역이 뭐 중공업, 기계, 화 이쪽으로는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우리 불경 지역이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부분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역이 도약할 그 혁신 동력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스타트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뭐 기업가 정신을 갖고 뭐 바이오, IT 같은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스타트업이 이제 유망하면 투자금을 많이 받겠죠. 2019년 기준으로 뭐 누적 100억 원 이상 투자금을 받은 그 스타트업 수를 보면요, 161개인데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149개가 수도권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에 13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경권에는 몇 개 있느냐? 부산, 울산, 경남 다 통틀어 가지고 경남에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는 없습니다. 10억 원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만 보더라도 부산에 6개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575개가 있는데 우리 부산이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들었는데 6개밖에 없어요. 딱 1%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용 기업이나 혁신정작 기업, 그러니까 매년 연구를 하고 매출이 늘고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 보면 대부분이 한 6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있는 기업은 원래는 뭐 그냥 기술 개발 요거 좀 건너뛰시다, 원래 또 적지 않았네, 이런 기업의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역의 위기는 대학을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을 보면 이제 산업하고 잘 협력을 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해서 공급을 하고 또
이제 산학현 연계를 통해서 뭐 R&D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 산업의 도약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불경 지역의 대학이 그 점에서 좀 아쉬움이 크다라는 겁니다. 뭐 자원이 다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인재들이 서울로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 대학이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대학 순위 같은 거는 사실 뭐 완전하게 객관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고를 하자면 우리 지역 같은 불경 지역 대학은 거점 국립대학 하나만 20위권에 들고 있고요. 그리고 R&D 관련해서 주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특허 등록수를 보면 20위권 내에 지역 대학은 딱 2개 학교만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지역의 대표적인 거점 국립대학이 물론 다른 부분이 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R&D 특히 국내 특허 등록수를 보면 뭐 큰 학교 수도권의 큰 학교하고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다른 거점 국립대하고 비교해도 좀 아쉬운 부분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 지역의 위기가 전 분야에 걸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걸 이제 좀 짧게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위기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게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경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권역이고 그리고 한때 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었던 양대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을 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검토된 게 바로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메가시티라는 게 뭐 불경 지역이 같이 한다라는 정도에서는 좀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가시티라는 게 우리는 이게 발전 전략으로서 불경 메가시티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쓰는 메가시티하고 뭐 원래 뭐 학계라든지 뭐 도시계획 하시던 분들이 쓰는 메가시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우리 불경 메가시티의 전략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메가시티라는 거는 그냥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뭐 어떤 특정 대도시 인구가 1000만이 넘어도 되고요. 근데 그 주위에서 보면 이게 출퇴근하는 배드타운 있지 않습니까? 배드타운까지 합친 그 인근 도시까지 합쳐서 그 도시권이 인구가 1000만이 넘으면 이제 메가시티라고 그럽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이게 다른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좁은 땅덩이에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이 몰려 사니까 이런저런 도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메가시티의 문제는 도시 문제의 해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특히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 좀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 지역에 많이 몰려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개도국 문제다라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경 메가시티 할 때의 메가시티는 앞에 메가시티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이제 혼돈하면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불경 메가시티에서의 메가시티는 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도시 혹은 이 도시권들을 연계를 해서 엄청나게 넓은 지역, 많은 사람들이 사는 넓은 지역을 하나의 도시처럼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데에 메가시티 전략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 큰 도시하고 큰 도시 인근의 배드타운을 포함한 도시권만을 갖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발전 전략에서의 메가시티는 그러한 여러 다양한 도시권, 도시를 하나로 묶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도시처럼 움직이니까 시티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도시권을 묶어서 인구가 그래도 한 1000만 혹은 1000만은 아니더라도 엄청 많은 거대한 수준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메가라는 표현을 써서 메가시티인 겁니다. 이 메가시티 전략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메가급의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도시와 도시권을 연계하기 때문에 이 메가시티 자체는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뭐 산업도 다양할 거고 뭐 회계, 법률, 뭐 경영 컨설팅 뭐 이런 부분의 산업 지원 기능도 다양하게 작동할 겁니다. 제가 이 도시나 도시권을 연계하는 게 메가시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계는 근데
단순하게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게 아닙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연계를 하는 게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대도시가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기존에 좀 잘하는 게 있거든요. 대도시가 잘하고 있고 경쟁력 있는 부분을 더 강화시키도록 이 대도시를 연계를 하고, 이 대도시 인근 도시들이 대도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고, 그 혜택도 함께 공유하도록 이렇게 위계적으로 연계한다는 게 메가시티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지역에 좀 나눠주자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넓은 지역을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움직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로, 철도 같은 광역교통망을 엄청 잘 깔아야 되겠죠. 촘촘하게 깔아서 좀 거리가 되더라도 전철 타고 쉽게 움직이도록 해야지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시티의 실현에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경 메가시티는 이 메가시티, 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 적용하다 보면 다양한 가치를 존중해야 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원형은 여기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 초대형 도시 지역권을 표방합니다. 불경 지역 인구가 한 800만 가까이 됩니다. 1000만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작지 않죠. 그리고 대도시 거점 중심의 연계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경 지역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 몰아주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문제죠. 대도시 중심의 연계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이제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장기적인 그런 추진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완화를 목표하는데 국가의 양대축 제2수도권을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는 기존의 메가시티 전략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메가시티의 전략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에서 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가 처음 제기된 게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10수년 전에 제기된 거였습니다. 수도권을 글로벌 탑5,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규제 완화도 하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나온 건데, 불경 메가시티는 전략적 정체성은 메가시티와 크게 메가시티에 충실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수도권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경 지역의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 수도권의 그 흡입력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고 이 메가시티가 제안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메가시티의 이제 거점으로는 이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부산, 울산, 창원 이 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도시가 역할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도시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 불경 동부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서부에도 우리랑 똑같은 분들이 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부는 진주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발전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에 이제 확보된 동부의 경쟁력을 어떻게 서부로 확산시키느냐가 사실 불경 메가시티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불경 메가시티라는 게 사실 밑바닥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불경 메가시티라는 건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건데, 이미 불경 지역은 연계가 충분히 상당 부분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산업 같은 경우는 조선, 자동차, 기계, 건설, 철강 같은 거는 굉장히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불경의 매출액 100대 기업들 보면 다 중공업 기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LS니코, 동재련이라든지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다 중공업 기업입니다. 왜 부산이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2020년에 부산에 100대 기업이 없습니다. 좀 상황이 안 좋죠. 이미 산업적 연계가 충분하고 대학만 보더라도 이 인적 교류가 활발합니다. 이를테면 부산대학이나 우리 부산 지역에 따른 큰 학교들 보면 경남 출신 학생분들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부산 분들이 물론 여기가 부산이니까 한 40% 정도 되고요. 울산도 인구 100만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우리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상당히 진척된 연계 수준을 진짜 하나의 도시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게 이 메가시티의 의지인 건데요. 그런 면에서 좀 장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이 아직까지는 썩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거점 도시간 이제 이동을 보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이 제일 큰 도시고, 그리고 이 경기도청이 있는 이 경기도의 중심이 수원인데, 이 서울과 수원 간의 거리는 사실 부산하고 창원과의 거리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지도책 펴놓고 줄 꺼버리면 직선거리 기준으로는 부산하고 창원이 조금 더 한 2km 정도 더 긴데요. 그런데 이 비슷한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움직이는 그 난이도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청에서 수원시청 가는 거는 지하철 타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한 1시간 30분 가까이 지하철 타고 쭉 가면 해결이 되고요. 비용도 2,000원 내로 듭니다. 그런데 부산시청에서 창원시청 가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전철이 없고요. 그래서 부산시청에서 지하철 타고 사상까지 가서 다시 시외버스 갈아타고 내려서 다시 창원에서 시내버스를 타야 됩니다. 시간은 한 1시간 43분,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2시간 정도 걸리고요. 비용은 자그마치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대중교통망이, 특히 도시철도망이 깔렸느냐 안 깔렸느냐가 이 이동의 편의성이라든지 그 체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잘 해결돼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이제 누릴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이거는 장래에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계획이 잘 추진된다면 일단 그 도로망이라든지 도시철도망,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서 공간적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 부울경 지역 내에서는 특히 주요 도시들은 1시간 내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1시간 생활권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1시간 생활권이 형성이 되면 우리 주민들의 이제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어떤 공간적인 그런 범위가 엄청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부산 분들은 주로 이제 장산에 등산을 하고 그러는데 메가시티가 되면 밀양에 있는 영남 알프스도 뒤산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밀양 분들도 광안리 앞바다가 점심 먹고 그냥 한번 구경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짧은 거리 쉽게 접근하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든지 개성 같은 것을 훨씬 잘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지역 간 격차 완화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인프라의 고도화가 가능합니다. 부산에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진주에 무슨 시설을 지을 때 근처 사람 이용 대상이 그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부울경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우리 이제 사용하는 인원이 많으니까 더 크게 해서도 되겠구나, 더 많은 걸 갖춰도 되겠구나,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경제 측면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중화공업 같은 거는 이제 더 건실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미흡한 차세대 먹거리, 이를테면 IT, 바이오 이런 부분은 이제 지역이 잘 협력을 해서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 부울경 지역이 지역적 특성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의 연계 수준은 높고 사실 많은 일을 같이 하곤 했지만 굉장히 경쟁도 많이 했습니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 공모하면 다 지원하고 좀 불필요한 갈등, 경쟁 이런 게 많았는데 메가시티가 되면 이런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 같은 경우도 이 메가시티 전략에 맞춰서 역할 분담 같은 것을 하게 되고 위기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메가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메가시티는 어떠한 도시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제생활 공동체로서의 도시의 상태, 이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행정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이 행정적 기반에 대해서 이 행정적인 기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주민분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올해 8월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들어봤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그러니까 부산 지역 구민 1000명 중에서 55%가 설문지에서 처음 봤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2019년 최소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활동도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도 작년 12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통과돼서 인지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구나. 근데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잘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무를 수행하는 그런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자기 일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림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뭐 사무 A, B, C, D 이런 사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웃한 부산 입장에서는 이웃한 경남하고 울산하고 왠지 같이 하면 공동으로 하면 더 효과가 날 것 같은 사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겁니다. 우리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역 상황에 부산 지역이라는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사무는 부산시가 계속 수행하고 이웃한 울산, 경남과 같이 수행했을 때 효과가 클 것 같은 경우는 이 부산, 울산, 경남으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사무를 넘겨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상으로 보면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뭐 회원이라고 볼 수 있고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넘겨받은 이상 그 권한을 수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갖게 되고 또 그 자율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이나 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불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울산, 경남 이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 이 메가시티의 전략을 충실하게 그리고 잘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이 3개 시도 간 협력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없더라도 메가시티가 잘 될 수 있으면 사실 이 기존 3개 시도를 그대로 두고 이 3개 시도 행정체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펼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3개 시도가 이 협력에 대해서 다들 열정을 갖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협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 입장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략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지역 간 이해라든지 뭐 갈등 부분을 좀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이 3개 시도로 구성되는 이 분리된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일종의 좀 컨트롤 타워 종합적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이 3개 시도 간 협력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3개 시도로 구성되긴 하지만 이 넘겨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율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불경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불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 보통 시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시도에도 보면 집행기관이 있고 부산 같으면 부산시장을 이제 수장으로 하는 집행부가 있고 그리고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차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요거는 규약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헌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약에 따라서 시도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모든 시도의원님들이 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쨌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님들은 시도의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에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다르죠.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의원도 우리가 뽑고 시장님도 우리가 뽑고 그런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관의 장을 의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그러니까 사무 추진에 있어서 의회에 대해서 좀 집행기관이 좀 더 많은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자체가 메가시티만은 아닙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 메가시티라는 경제공동체, 하나의 도시처럼 활력이 넘치는 경제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시티를 만드는 일이 특별지방자치단체만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조직이나 돈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개 시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와 3개 시도가 같이 노력을 해서 이뤄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경 메가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까 그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도 제가 알기로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3개 시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합동추진단은 원래 7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위해서 사무를 발굴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그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가봤을 때 이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기 위해서 이 중앙부처분들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열띠게 이야기를 하시고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 더 늦게 이렇게 이야기를 그 담당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규약안은 또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일단 출범은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이제 준비가 완료되면 규약을 의결받아야 됩니다. 이 규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일이 뭔지, 의원님들을 어떻게 뽑을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또 어떻게 선출할지를 규정하고 있고, 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내용을 규정을 하는 건데, 일단 우리 합동추진단에서 초안을 마련하면 요거를 이제 3개 시도의 의회로부터 모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3개 시도가 회원이지 않습니까? 회원이니까 뭐 일종의 회원이니까 그 주민의 대표인 이제 의회 의원님들이 거기서 다 오케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규약 승인을 받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규약을 토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출범을 하는 거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서 교통,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불경 지역의 권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도 이렇게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기구로서 역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중요한 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메가시티의 실현을 위해서 뭘 할 건지를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말씀드리면 의외로 저도 놀랐던 게 내년에 출범할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굴돼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준비 기간이 조금 짧은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그러니까 2021년 11월 30일까지 8개 분야에서 54개 사무, 93개 사업이 이렇게 발굴이 된 상태입니다. 이 8개 분야는 보면 이 메가시티라는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경제, 교통, 물류부터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교육, 보건복지, 그리고 농촌 지역의 먹거리와 같은 다양한 이제 분야에 걸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관련된 사무, 그리고 이 사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메가시티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사업들을 이제 지금 계획하고 발굴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좀 대표적인 그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 초강력 교통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초강력 교통망 구축은 도시 철도망을 확충을 하고, 그리고 도로망을 이제 더 촘촘하게 고도화하고, 그리고 이 대중교통망을 이렇게 확충하는데, 그러니까 도시 철도망, 도로망, 대중교통 요 세 개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의 목표는 당연히 이 통행 시간 1시간 생활권을 만들려는 그 메가시티의 이제 모습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광역철도망 같은 경우도 보면 꽤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철도망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당장 2022년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고 해서 철도망 계획을 당장 딱 보여주면서 원래 당장 삽듭니다라고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 준비되어 있고 이걸 갖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제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노선을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내용이 많아서 사실 제가 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불경 지역뿐만 아니라 영남권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메가시티 급행철도 요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산 지역을 보면 지역 내에 어떤 도시철도는 아니지만 이 지역 내의 도시철도와 연계해서 어떤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크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전역 KTX역 같은 게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강력 도로망 같은 경우도 부산 신항 김해간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주요 거점이나 주요 인프라와 이렇게 거점을 연계하는 그런 도로망 계획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망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 보면 BRT 있지 않습니까? 그 BRT를 이제 불경 지역 전역 수준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이 초광역 BRT망 구축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광역 환승 체계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완비할 수 있도록 이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들 수 있는데, 우리 부산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도시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잘하고 있는 부분의 경쟁력을 이 메가시티 추진, 이 취지에 맞춰서 훨씬 고도화하고 더 이제 우수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 물류 플랫폼 같은 걸 구축하는 겁니다. 곧은 아니죠. 한 2030년 이전에 그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완공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부산항과 가덕도 신항, 그리고 이 부산과 불경에 연계된 이 철도망을 함께 연계해서 이 트라이포트를 토대로 해서 이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물류라는 게 단순히 그냥 짐을 옮기고 어디 배달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즘과 같은 이제 고도화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소량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인 이런 제품을 적시적소에 제때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배하는 그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부산은 그리고 불경 지역은 이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제 새로운 신도시의 조성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의 발굴도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플랫폼 공간 구상안이라고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울산 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요거는 울산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간 관계상 제가 부산하고 경남, 여기 부산항 신항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소개해 놓은 겁니다. 아마 울산 박사님이 하시면 울산 부분 두고 여기 툭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이 그리고 이 불경 지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산업 분야가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입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불경 전체를 연계하는 광역 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광역 관광 공동 마케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불경 지역의 관광 자원을 주제별로 연계해서 부산만 보고 울산만 보고 경남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3개 시도를 함께 이렇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벨트를 만드는 게 이 관광 벨트 조성의 목적인데요. 어떤 생각하더라도 이 관광 벨트 조성에 보면 동남권 호국 유산 벨트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부산만 지키고 울산만 지키고 경남만 지키고 그랬을 건 아니란 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다 연계가 돼야지 어떤 완결된 스토리의 형태로 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 관광객들 엄청 많이 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확실히 부산은 몇 박 며칠 묶으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관광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남과 울산과 연계되면 훨씬 그 효과가 커진다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자연이라든지 좀 다양성 측면에서의 어떤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남과 울산의 관광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울산과 경남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절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지의 관광객들이 경남에 어디 거제나 진주를 보려고 혹은 울산만 이렇게 보려고 그렇게 방문하고 1박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 다 부산 거쳐서 거제 가고 진주 가고 부산 거쳐서 울산 가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경 지역의 연계가 사실 관광 측면에서는 3개 시도 모두에 이제 크게 가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경제권 실현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실 대표 사업으로 든 게 몇 개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좀 나름 근사한데, 그리고 아직 이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렸다는 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 수소 경제,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고 또 차세대 산업 먹거리로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도 이제 부산과 불경권 전체가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좀 먹고 살고 이렇게 좀 자기 하고 싶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세대 먹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채택된 게 수소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불경 지역은 이 수소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분야 R&D 산업 육성을 불경 지역 전체 수준에서 같이 해서 글로벌 수소 산업을 불경 지역이 불경 메가시티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불경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3개 시도는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상계 시도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시티가 어떤 동서 지역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메가시티를 추진하려면 많은 돈이 들 텐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해올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작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제 과제 속에서 지금 메가시티와 메가시티 전략 추진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좋은 거니까 좀 지지해 주세요, 박수 쳐 주세요, 이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지지만 보내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불경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해서 한번 좀 실현시키고자 좀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해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경제계, 문화계, 사회계의 다양한 의사가 메가시티 추진에 반영이 돼야지 안정적으로 메가시티가 그리고 불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간사이 광역연합은 사실 그 지역 경제계에서 먼저 선도하고 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부분이 분명히 원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3개 시도와 이렇게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도 이제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 여러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진짜 제일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불경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3개 시도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모쪼록 많은 성원 그리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경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불경권의 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부산연구원 박추은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영 사무국장님 주제로 오늘 참석하신 칙령
대표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오신 분들 소개를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복돌님 참석하였습니다.